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방송 시청자 여러분, 5월 31일 박경신의 진실 리포트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일베 사태로 본 표현의 자유 논란인데요. 최근 핫 이슈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얼마 전 그 지상파 100분 토론에서도 같은 주제를 다뤘는데, 사실 그 라인업이 되기 전에 저희는 이미 준비했던 어쩌다 보니 방송은 좀 늦었습니다만은, 예, 글쎄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또는 네. 호불호에 대한 의견들은 뭐 오랫동안 있어 왔어요. 근데 네. 최근 이렇게 논란이 불거진 것은 그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한 이야기 뭐 등등 여러 가지 맞습니다. 이슈로 특히 이제 최근에 큰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그 교수님은 일베의 어떤 점 때문에 최근 이런 논란이나 뭐 폐쇄한다는 움직임까지 촉발되었다 이렇게 보시나요? 일베가 원래는 그 DC 인사이드라는 네. 이제 게시판이라는 게 이제 누구나 글을 올릴 수 있고 누구나 볼 수 있고 그걸 네. 이제 우리가 게시판이라고 정의를 네. 하는데 네. 게시판 서비스에서 글이 너무 선정적이거나 너무 뭐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해서 이제 운영자가 네. 지운 글들을 딴 곳에 이제 모으면서 그게 일베 사이트가 처음에 생겼습니다. 네. 생겼는데 그게 이제 일일 이용자가 뭐 몇십만 명 수준으로 가다가 지난 대선 때 이제 네. 몇백만 명 되고 이제 숫자가 사용자가 대폭 늘은 이제 그런 면이 그러니까 좋은 의미인지 나쁜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확 주목받게 된 그렇죠. 계기가 주목받게 됐죠. 됐고 예. 그리고 사실은 그 글들에 보면 이제 성향이 뭐 보수적인 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가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전부터 뭐 5.18 민주화 운동을 폭동이라고 부른다거나 네. 또 특정 지역 분들을 뭐 특정 동물에 비유한다라거나 네. 이런 식의 글들은 뭐 그 전에도 있었는데 네. 숫자가 이제 상당히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편승해가지고 5월 하필이면 또 5월에 그 종편 채널에서 네. 그 조선 종편하고 동아 종편에서 5.18이 그 남파 간첩들이 촉발시킨 거다라는 이제 그런 방송을 하게 되면서 일베가 더 주목받게 됐죠. 왜냐하면 그 방송을 하고 뭐 거기에 그 방송이 그냥 무시할 방송이 아니라 이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런 황당한 소리를 뭐 누구도 안 믿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었는데 일베의 존재가 있으니까 더 그 방송이 문제가 되고 그거에 편승해서도 역시 일베에 대해서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다른 이슈를 그쵸. 생산해내고 확대하고 하는 이제 일련의 현상들이 그러니까 그 일베에 대한 분노가 이제 더 커진 거죠. 예. 뭐 방송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방송 네. 같은 경우는 그 누군가 제보를 한다고 그래서 그대로 방송해서는 안 되고 네. 그것이 사실인지 체크를 해야 될 그런 공적 책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방송은 국가로부터 특허를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지상파 같은 경우는 이만큼의 주파수를 채널 같은 경우는 어떤 채널을 이제 SO를 통해서 이제 배정받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일정한 독점권을 그 국가로부터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그 방송 시간을 쓸 때 반드시 누구나 제보한다 그래서 누구나 모두의 얘기가 그냥 송출해서는 안 되고 그것이 진실인지 이제 체크하고 그럴 의무가 있는데 그런 걸 이제 하지 않은 면에서 방송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치고 그 방송 때문에 이제 그 일베에 대한 관심이 더 폭주하게 된 거죠.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은 방송의 경우에는 어떤 이슈를 어떻게 다룰 책무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그러면 현재 일간 베스트 일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책무는 없는 그럼요. 집단이죠. 예. 일반 네티즌은 뭐 국가로부터 어떤 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은 게 아니니까 법적으로는 그런 그 팩트 체킹을 해야 된다라거나 그럴 책무는 없죠. 네.
근데 하지만 허위인 줄 알면서 타인에 대해서 뭐 허위 주장을 해서 네. 그 사람의 평판을 저하시킨다거나 이러면 이제 명예훼손 네. 그런 책무가 있고 또 저는 이제 뭐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얘기 네. 이제 나중에 할 겁니다만 현행법상 타인을 모욕하면 네. 역시 그 민형사상 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고 네. 그래서 그런 어떤 법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역사를 왜곡했다. 네. 그래서 그 슬픈 역사죠. 5.18 네. 학살의 역사인데 그 학살 피해자들과 유족들을 모욕하고 모욕했다라는 상처 그런 주는. 그런 그 도의적인 네. 책임 이야기도 나오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 에 따른 그 민형사상 책임 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현재법상 현재 우리나라 법에서는 어떤 뭐 커뮤니티라든지 어떤 사이트를 네. 법적으로 폐쇄하게 할 수 있나요? 네, 있습니까?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아, 예. 저희라는 것은 제가 속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예. 법원에서도 당연히 명령으로 할 수가 있고요. 네. 폐쇄 명령 내릴 수 있죠.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그 심의를 통해서 그 일베 사이트를 호스팅하고 있는 웹 호스팅 업체 네. 이 사이트는 뭐 이러이러하니 폐쇄해 달라라고 네. 요구를 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 요구를 하고 대부분의 그 웹 호스팅 업체들이나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이 네. 거의 100% 시정 요구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걸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예. 저희 심의위원회가 이르면 죄송합니다. 이르는 게 아니라 그걸 따르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제 네. 직접 제재를 하고 과태료를 매기고 이제 이런 수순을 밟기 때문에 네. 거의 100% 다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떤 내용일 때 폐쇄를 할 수 있느냐? 네.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모욕. 유포. 그렇죠. 네.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만 가지고는 안 되고, 안 되고. 그냥 허위. 그러니까 어떤 말이 허위라고 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라고 지난번에 이제 미네르바 네. 미네르바법에 대한 위헌 판결에서 그러니까 미네르바법 위헌 판결이 뭐냐면 이제 미네르바가 뭐 정부의 왜 환율 정책을 비판하면서 몇 가지 이제 부정확한 사실을 같이 네. 적시했는데 그게 뭐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 글이 이제 그게 허위라고 해가지고 허위사실유포죄로 검찰이 잡으려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의미의 허위사실유포죄는 위헌이다라고 해서 이제 위헌 판정을 하죠. 확인되지 않는 소문 또 사실이 아닌 것을 퍼뜨린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 사실이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법적인 문제를 일으켰을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로스쿨 오셔야 되겠어요. 네. 뭐 하니까 어하고 알아들으시네. 예,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박경신 교수님을 좋아합니다. 네. 학점을 잘 줍니다. 네. 누군가에게 그 구체적인 피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명예훼손이나 사기 또 사칭, 공문서, 사문서 위조 이런 것들 그냥 허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허위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만 이제 처벌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뭐 말씀하시다 끊었는데 이제 명예훼손 같은 걸로 현재 폐지를 요구하는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럼 어떤 그 건을 들어서 폐쇄를 요구하는 겁니까?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네. 우선 그 이제 질문에 좀 답이 있는데 폐쇄를 할 수가 없어요 법적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와도 제가 심의원입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폐쇄할 수 없고 법원에 가도 폐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베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예, 본 적 있죠. 예, 들어가 보면 지금 말씀드린 이런 뭐 법적인 명예훼손, 법적인 모욕 또는 불법은 아니더라도 그냥 뭐 역사 왜곡이랄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여성에 대한 혐오 발언 되게 많이 나와요. 거기. 이런 것들은 그 자체로 그런 글들이
전체 글에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예. 대부분의 글들은 사실은 그 자기 좀 자랑하는 글들이 많아요. 자기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했는지. 예. 그래서 소위 이제 덕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제 오타쿠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만화 영화 주제가 뭐 자기가 알고 있는 멋있는 그 주제가들 뭐 그걸 올려놓는다라거나 또 여러 가지 뭐 딴 사람들이 모르는 거를 깊이 팩트 체킹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글들이 많은데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것들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삭제를 할 수 있는 거지. 있는데. 뭐 그런 문제되는 글이 한 20% 된다고 해가지고 80% 누가 봐도 합법적인 글들을 그걸 지울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면 올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안 될 거예요. 그것도 안 되고요. 그건 이제 왜냐하면은 이용자, 그러니까 운영자 입장에서 뭐 걸러낼 방법이 없죠. 예를 들어서 나는 뭐 5.18은 폭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런 글도 뭐 5.18이라고 해서 걸러내 버리면 그 자동적으로 걸러내는 방법은 그런 식으로 걸러내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엔 폐쇄 아니면 개별적인 삭제밖에 없는데 폐쇄는 뭐 제가 보기엔 불가하다. 교수님은 어떤 쪽이세요? 아니 뭐 폐쇄는 이제 당연히 불가하고 폐쇄는 당연히 불가하고 그리고 뭐 금태섭 변호사가 페이스북에도 썼던데 그 글 괜히 폐쇄 얘기를 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일베 쪽에서 표현의 자유를 얘기하도록 만들었다. 사실은 일베에서 그런 뭐 역사 왜곡이나 광주 학살 피해자들을 혐오하거나 모욕하는 글들을 올린 사람들은 몇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은 글까지 폐설하게 되면 그렇지 않은 글까지 영향을 주게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베 쪽에서 도리어 승승 힘을 장구하면서 뭐 표현의 자유 얘기를 막 꺼낼 수 있는. 그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은 그러면 왜 한 겁니까? 했어요. 했다고 하던데. 제가 하면 안 된다고 트위터에도 쓰고 그러면 했는데.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한이 된 건가요? 신청을 하자. 신청은 이제 법원에 접수가 돼야 신청이 되는 건데 이제 운영금지는 폐쇄를 말하는 거죠. 뭐 안 됐길 바라고 아직. 그리고 이게 이제 민주당 측에서 한 것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회의원은 사실은 이제 법을 만들어야지.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그런 일베 떠오르는 어떤 글들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그 글을 불법화하는 법을 만들어서 그걸로 뭐 처벌을 하도록 하든지 경찰이 가서 잡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직접 민사소송을 하게 되면 결국에 이제 판사들이 결정을 내릴 거 아니에요. 근데 판사들 물론 이제 상당히 독립되어 있지만 이 국회의원들이 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면 훨씬 더 영향을 받게 되죠. 아무래도 법원 조직법도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법원의 예산도 그럼요. 그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습니다만 좀 파워 게임이라든지 알력이 알게 모르게 조성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또 있군요. 거기까지 그러니까 그 사실은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이 MB 정부 동안 잘해왔던 게 그런 거죠. 뭔가 자신들에 대한 이제 공격 비판하는 발언이 있으면 그걸 이제 검찰에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부탁을 한다라거나 또는 민사소송을 시민들 상대로 제기한다라거나. 근데 검사든 판사든 그 국회의 어떤 영향력 하에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뭐 명예나 명예 감정을 보호해 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은 그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가 기대하기 없는 거죠. 어렵다는 기대하기 건가요? 어려워. 예. 그럼 저희 여기 담당 기자님 들어와 계시니까 박 기자 이거 좀 알아봐 주세요.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아까 했다고 그랬는데 예, 금태섭 변호사 글을 제가 읽었거든요. 거기 이제 운영금지 가처분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되었는지 거기서 아마 네. 가처분 얘기를 했다는 것만 그런 걸까요? 얘기한 것 예, 같고 뭐 확인하고 넘어가면 좋죠. 뭐 실제로 저희 실시간으로 접수했는지. 현재 그 확인이 가능하니까 가처분 신청이 된 건지 아니면 가처분 신청한다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건지 네. 그거 뭐 알아보면 좋잖아요. 네. 예. 그러면 앞서 이제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떠오르는 게 명예훼손 부분인데요. 네. 그 어떤 부분에서 명예훼손될 여지가 있고 또 어떤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건지. 명예훼손은 사실 그러니까 사실적인 주장을 해야 됩니다. 딴 사람에 대해서. 예. 그리고 그 사람의 평판을 저하시키는 네. 주장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최근 대법원 판결 중에 대머리가 아닌 사람을 대머리라고 부른 적이 있었어요. 네. 그 대머리 아닌 사람은 왜 내 평판을 저하시키냐 예. 소송을 한 대법원에서 제가 보기엔 대법관님 중에 대머리신 분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대머리인 게 뭐 그렇게 평판이 저하될 일이냐. 일이냐. 예. 대머리인 건 그냥 대머리인 것이지. 네. 그렇다고 사람들이 당신을 더 낮게 평가하거나 그렇지 않다라고 예. 해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진짜 대머리라는 걸 언급한 그렇죠. 것 때문에 그렇죠. 재판이 이루어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잠깐 짧게 강의식으로 말씀드리는 네. 건데, 그러니까 평판을 틀림없이 저하를 하는 또 사실적인 주장이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냥 뭐 욕설을 한다라거나 그 사람을 어떤 동물에 비유해서 네. 부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은 사실적인 주장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박경신은 사기꾼이다. 이것도 사기꾼이라는 표현이 뭐 실제로 뭐 그 사기를 해서 뭐 잡혀간 사람 이런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술하시는 분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영화 멋있습니다. 그럼 그거 다 사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대중을 이제 현혹시킨다 이제 이런 뜻으로도 많이 쓰니까 사기꾼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사실적인 적시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견해, 자기의 의견을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실제 저 사람이 뭐 언제 시험을 봤는데 그 시험에서 컨닝을 했다. 예. 또는 뭐 저 사람이 뭐 X로부터 100억 사기를 쳤다. 뭐 이런 정도를 얘기를 해야 이제 명예훼손 성립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베에 있는 글들은 보면은 어떤 그 이제 학살 피해자들이나 피해자 유족들 또는 특정 지역 사람들을 어떤 동물에 비유한다. 이건 사실적인 주장은 아닙니다. 네. 뭐 누가 봐도 그걸 보고 진짜로 그렇다고 하지 않을 그렇다고 거니까. 않을 거기 때문에 사실적인 주장은 아니고 그래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는 않고요. 네. 또 5.18은 폭동이다. 이것도 누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그 아니라고 보는 것이 이 피해가 이제 특정이 돼야 되거든요. 이게 누구의 평판이 저하됐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한국 사람들은 뭐 코리안 타임이라는 게 있어서 항상 늦게 온다. 그럼 이제 모든 한국 사람들이 다 명예를 훼손했냐 하면 명예 훼손된 걸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룹 전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은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해자가 특정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물론 이제 여기다 예외가 한 번 있었어요. 저기 강영석 씨가 여성 아나운서들 그랬죠. 혹시 저기 고소 아니 원고 아니요, 아니셨어요? 저는 아닙니다. 예. 아니라는 게 저는 그 아나운서가 아닙니다. 그룹에 그렇게 속한 직원이 아니니까. 예. 뭐 여튼 뭐 그 업계 전체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단을 이제 평판을 저하시켰다고 해서 명예훼손 유죄가 나왔어요. 근데 그건 아주 예외적인 케이스고 사실은 거기서 뭐 정말 사실 문제가 됐던 건 강용석 씨가 그 말을 해놓고서는
나중에 그 말을 했다고 그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 대학생이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대학생을 또 고소를 하거든요. 아, 근데 이 대학생 입장에선 너무 억울하잖아요. 자기가 보기에 문제되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딴 사람한테 전했는데 그랬다고 해서 지금 또 형사 고소를 딴 사람도 아니고 국회의원한테 당하니까 네. 정말 억울한 일이고 부당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무고죄로 다시 고소를 하고 예. 그 무고죄가 유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무고죄 유죄 나오면서 그 집단 명예훼손 유죄가 나온 거라서 그게 정말 일반적인 명예훼손하고는 조금 다른 좀 다른 건 것 케이스였다. 같아요. 케이스였던 것 예, 같아요. 그 그래서 말씀 중에 아까 그 결과를 우리 박 기자께서 찾아줬는데 지난 22일 민주당에서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 추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네, 신청을 한 건 아니고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토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그게 오히려 이제 반대의 현상을 또 일으키고 있다 그런 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폐쇄를 요구하는 쪽에서는 그 여러 가지 지금 운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검토하고 있고 이게 명예훼손 여지도 있고 역사 왜곡도 있는데 그래서 그냥 아니 아직 명예훼손이 되는 글이 뭐가 있는지 제가 아직은 말씀 안 드렸죠. 교수님 말고 그 요구하는 측에서 네. 다른 어떤 쪽에서 그러면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건가요?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건가요?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고 보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냥 그런 정치적인 분노는 아닌 것 같고 네. 정치적인 적대심은 아닌 것 같고 네. 이건 불법이 있다라는 이제 확신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평판을 저하시켜야 되고 사실적인 주장이라 해야 되고 그냥 감정 표현 가지고는 안 되고 또 피해자가 특정돼야 되고 이런 요건을 맞는 글들이 있느냐 하면 있어요. 몇 개가. 예를 들어서 그 시위대에 있는 분의 사진이 얼굴이 특정될 정도로 이제 근접 촬영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을 보고 이게 이제 북한에서 내려온 간첩이다. 사실은 이 일베분들이 법을 공부를 하셨는지 또 딱 그렇게 쓰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북한에서 내려온 것으로 의혹을 받는 겁니다. 뭐 받는 거다. 거기 이제 다 반말이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써요. 이제 그런 글들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거다라고 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모욕의 경우. 언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모욕이 법전에는 뭐로 정의가 되냐면 그냥 모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몰라요. 모욕은 그냥 모욕이에요. 그래서 그 과거에 저 문근영 씨가 그 연예인 문근영 씨가 영화배우 문근영 씨가 기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막 이렇게 칭찬의 물결이 이렇게 인터넷에 떠 있었을 때 좀 보수 논객이셨던 그 지만원 씨가 문근영이 뭐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이었다. 라면서 이제 김 빼는 그런 글을 쓰니까 당연히 사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외할아버지가 빨치산인 거하고 그 당사자의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라는 게 정말 굴곡진 역사였는데 그런 정도의 과거에 또 안 얽힌 사람이 또 누가 있겠어요? 자기 부모나 조부모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네티즌 중에 한 사람이 그분 이름이 지만원 씨입니다. 지는 10,000원이라도 냈나? 예. 했는데 지만원 씨가 모욕죄로 고소를 한 거예요. 성립됐습니까? 안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왔어요, 그게. 그건 모욕적이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모욕죄가 아주 폭넓게 지금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 특정 지역분들을 뭐에 비유하는 이런 것도 이걸 그냥 욕으로 보는 거죠. 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욕죄는 친고죄라서 당사자가 내가 모욕당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실제로 이제 그 이제 뭐 학살 피해자들 그 관을 갖다 놓고 이게 뭐 택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뭐 관내 어떤 그 사망자의 유족들을 찾아서 그분들이 이제 모욕죄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유죄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불법
법적인 글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서 네. 지금 그런 폐쇄를 하자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예. 진짜 오늘 주제로 이제 넘어갈게요. 예. 이로 인해 그동안 뭐 논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와 엮여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의견도 내시고 뭐 트윗도 많이 쓰시고 하는데, 그러면은 우선 교수님의 개인적인 의견은 어떠세요? 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겁니까? 우선 그 명예훼손되는 글을 그걸 삭제 요구하는 것은 옳다고 보고, 그것에 대해서 명예훼손 소송할 자유는 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그런데 그 모욕의 경우에는 이 모욕죄가 문제가 좀 심각해요. 네. 그러니까 모욕 언제 모호해서요? 모호하죠. 모호하고 언제 모욕을 당하세요? 모욕. 저는 꼭 욕설을 들어야 모욕을 당하시나요? 예전에는 자주 당했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모욕인지 잘 모르겠어요. 가끔 게 농담으로 들리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 모욕을 당했을 때, 막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모욕을 심하게 당했을 때, 저는 제 첫 여자친구한테 차였을 때, 모욕감을 느끼셨어요. 모욕감을 느꼈어요. 내가 뭐가 부족해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모욕을 그렇죠. 느끼죠. 그런데 그건 어떤 사람은 자존심이 좀 아주 강하고, 어떤 사람은 뭐 낙천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그러지 않아도 자존심하고도 자존감을 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은 자존감이라고 생각하지만 딴 사람이 보기엔 자존심인 경우도 많고, 본인은 자긍심이라고 생각하는 딴 사람이 보기엔 허영인 경우도 많고. 그거 자체도 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모호하기도 하지만은 또 하나는 그럼 법원에서 하여간 법이 모욕죄라고 있으니까 그걸 이제 집행을 해야 되니까 누가 그럼 심하게 자존감에 크게 상처를 받았는지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누가 자존감이 높을까? 판사가 딱 보기에 뭐 이렇게 무직이고 돈도 없고 뭐 이런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 뭐 이렇게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자존감이 높을까? 당연히 후자겠죠. 법을 집행할 때도 그러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 상처를 준 것과 자존감이 낮은 사람한테 상처를 준 거를 차등해서 또 판결하기도 어렵잖아요. 똑같은 말을 했는데 이 사람은 자존심 상했고 이 사람은 자존심 안 상했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이랑 대화를 하는데 그거 참 학생다운 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학생이 저한테 그건 학생 같은 얘기인데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누가 모욕을 당할까요? 그냥 판사가 보기에. 그러니까 그 어떤 직시한 말에 대해서가 아니라 일어나는 효과에 대해서 판결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다른 말로 자꾸 새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모욕죄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있군요. 그러면 현재 그럼 법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명예훼손하고 뭐 이런 경우입니까?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가 법에 그러니까 있습니다. 모욕죄가 이게 문제죠. 모욕죄가 그래서 사람이 우리가 항상 평가를 하면서 살거든요. 사실은 문화라는 게 평가예요. 뭐냐면 뭐 그림을 화가가 그린 그림도 주변의 사물에 대한 평가하고. 사물을 아름답게 봤을 수가 있고 저열하게 봤을 수가 있고 영화, 음악 다 어떤 자기가 느낀 그 감상이나 자기가 오감으로 보았던 사실들을 재평가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럼 그 평가를 자기의 자존감에 맞게 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모욕을 느끼게 되죠. 근데 그걸 이제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타인에 대해서 자기의 그 견해와 감정을 드러내기가 어렵게 되고 특히 비판을 많이 수용해야 되는 사람들 누가 비판을 많이 수용해야 되느냐? 권력을 가진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사실 알려진 사람들은 잘 모르겠고 최소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가 그 타인의 행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정책을 또 환율 정책을 조금만 바꿔서 금리 정책을 조금만 바꿔도 어떤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 그 비판을 수용을 해야죠. 네. 근데 그런 비판 같은 걸 하기 어렵게 만들죠. 모욕죄가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요즘 보면은 정말 욕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 뭐 지난번에 얘기했던 저기 청와대 윤모 씨 얘기도 있었고. 네. 사실 그 이후로 거의 지금 뉴스가 지금 19금이에요. 지금 계속. 네. 근데 참 욕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말 증오나 정말 강한 어떤 경멸의 감정이 있을 때 그걸 그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꼭 순화해서 표현을 해야 되느냐. 실제 자기의 분노는 100인데 그걸 10으로 낮춰서 꼭 표현을 해야 된다. 이건 이제 사상 통제가 되는 거죠. 네. 어차피 누구나 쓰라고 있는 게시판인데 자기 일기장에 쓰나 거기다 쓰나 무슨 차이가 있냐. 아니 그리고 그런 것들을 여러 사람하고 공유하면서 그렇죠. 공유하면서 함께 화내고 그럼요. 그게 표현의 자유죠. 1970년대에 미국에서 강제징용을 했었죠. 베트남 전쟁 때문에. 미국인들처럼 개인주의적인 사람들한테를 강제로 그냥 일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강제로 가서 목숨 걸고 딴 사람 죽여라 라고 얼마나 싫겠어요. 이 사람들이. 전쟁터에 가라.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옷에다가 FUCK The Draft라고 draft가 이제 강제징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XX 놈의 강제징용 이런 식으로 옷에다 새긴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경찰이 무슨 일종의 풍기물란죄, 소란죄 이런 걸 잡으려고 하니까 대법원에서 이 언어라는 거는 어떤 정보 전달도 하지만 감정 표현도 한다. 근데 어떤 감정은 딱 그 표현을 써야 감정이 전달이 되는데 적확한 표현들인 그렇죠. 거군요. 그 표현을 안 쓰고 뭐 I don't like the draft 뭐 이렇게 그러면 그 감정이 전달이 안 된다. 전달도 아니고 표현도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표현을 그런 표현이 좀 불쾌하다고 그래가지고 쓰지 못하게 하는 건 그건 사상 통제다라고 해서 무죄 판결을 내려요. 근데 우리는 이게 모욕죄가 있으니까 그런 수많은 정말 화가 나서 화를 그대로 좀 드러내는 그런 글들을 전부 다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 100%는 아니지만 웬만하면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요. 안 그러세요? 네,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말이 그냥 말이 아닌 경우가 있어요. 말이 상대에게 상대가 무시할 수 없는 큰 정신적 피해를 주거나 그냥 잃어버릴 수 없는 그냥 자존감의 어떤 상처 이 정도가 아니라 말이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고 또는 말이 어떤 물리적 행위를 촉발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쉽게 얘기하자면 뭐 조폭 두목이 조폭 부하한테 야, 저 사람 죽여. 그냥 말이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가서 실제로 죽이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폭 두목이 져야죠. 사주죠, 사주. 그래서 그런 말들은 처벌해야 되고 꼭 그렇게 조직으로 묶여 있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제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예로 드는 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인 빽빽하게 들어찬 어떤 극장에서 갑자기 불이야라고 가짜로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나가려고 하면서 서로 밟고 다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도 그리고 우리나라도 있을 거예요. 그런 죄가 있습니다.
허위사실포죄는 위헌 판정이 났지만 네. 대중교통수단 안에 폭탄이 장치되어 있다고 허위로 제보하는 경우 그 폭탄 허위 제보죄가 있어요. 아, 예. 적시했네요. 그렇죠. 그거는 대중교통이라는 게 움직여야 되는 게 항상 밀폐돼 있잖아요. 네. 그 밀폐된 공간에 있는 사람들한테 허위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할 게 명백하니까 네, 네. 그런 경우 이제 처벌할 수 있고 저는 그거 타당하다고 네, 생각을 네, 하고 이 일베로 돌아와서도 저항할 수 없는 어떤 약자들 한테 그 어떤 차별적인 언사를 네. 한다라거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스스로도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잡아서 이제 차별을 하고 또는 차별을 선동한다라거나 네, 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그냥 선동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것이 그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나 또는 폭력으로 이어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언사들은 처벌해야죠. 네. 처벌 내지는 법적 제재를 해야죠. 민사적으로라도. 교수님이 쓰신 글 보니까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신다 이렇게 썼는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계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명예훼손은 특정된 사진, 얼굴이 식별될 수 있는 사진이 있는 네. 분들 이제 몇 분 있는데 그건 몇 개 안 되고 이제 한다면 이제 모욕인데 네. 지금 그 호남분들 다 나와서 모욕죄 고소하면은 법원에서 밀려가지고 여론에 밀려서 그 유죄 판결 내릴지도 모르죠. 네. 근데 저는 그게 전혀 건강한 해결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보십니다. 모욕 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모욕죄가 가진 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집단 모욕죄도 사실 법리가 탄탄하게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 그 모욕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부메랑이 돼서 돌아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뭔가 정말 이 모든 국민이 분노해야 되는 어떤 일을 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분노를 표현했을 때 곧바로 그 사람이 그냥 모욕죄 고소하면 사실 끝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연쇄살인마들 이렇게 현장 검증할 때 나오고 하면 막 이제 욕설이 오프라인도 그렇고 인터넷에도 깔리죠. 사실은 그 연쇄살인마인 사람도 그거 다 일일이 찾아서 모욕죄 고소하면 그 모욕죄 유죄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어떤 말이 이 타인에 대한 극심한 어떤 정신적 피해 또는 그 사람에 대한 차별 네. 또는 폭력 이런 것으로 이어질 확률이 높은 그런 언사들만 골라서 처벌하거나 법적으로 제재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렇죠.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장선상에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그거는 사실 일베 논란과 관련 없이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 법이긴 한데 네. 선진국가들은 다 있죠. 예. 그거는 이제 실제로 차별하는 거, 차별적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차별하는 걸 막는 법이에요. 그래서 채용할 때 네. 여성이라고 차별한다라거나 나이가 많다고 차별한다라거나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법인데 네. 그 차별적인 행위만을 제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어떤 차별금지 법안들은 네. 차별적인 언사도 제재하는 그런 조항들이 있죠. 예. 저는 이제 그런 조항들이 만들어지고 그 조항에 따라서 이 일베 문제도 토론이 돼야 된다라고. 뜨겁다고 해결해야 될 게 아니라 네. 그걸 해결하기 위한 법이 탄탄하게 된 다음에 법에 네. 따라서 처벌을 해야 한다. 처벌해야 된다면. 처벌해야 한다면. 예. 예. 그런데 네. 이전에도요. 네. 지금 이 일베 이전에도 어떤 그림이나 어떤 저술에 대한 글에 대한
작품에 대한 이런 표현의 자유 논란들은 있었죠. 있었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왜 그 어떤 그림인지 얘기를 안 하시고 뭐 할련이 너무 많고 아니 왜냐면 지금 제가 생각나는 거는 너무 예. 일베하고 관련해서 지금 혹시나 얘기가 될까봐 말고 그렇죠, 이전에 그렇죠. 지금 표현의 자유에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림 어떤 그림인지 얘기를 해도 예, 돼요? 아니 예, 예. 교수님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 해보세요. 문 의원님이 하시죠. 예. 아니 생각이 다른 것 같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 그림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기 유신 출산? 아니었어요. 그거 아니었어요. 예, 아니었습니다. 어떤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전에 예. 어떤 그 예술이냐 외설이냐. 왜냐면 이제 그 출산 그림 같은 경우에는요. 유신 출산 그림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렇다 쳐도 예전에 뭐 예술이냐 외설이냐에 대해서도 단지 그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그거는 마 교수라든지 예. 그 이전에 어떤 그림이라든지 그렇죠. 예. 그게 이제 이게 참 이게 심오한 질문이신데 네. 제가 이제 표현의 법적 제재를 하려면 네. 뭔가 이렇게 물리적 피해를 내거나 네. 뭐 이제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촉발하는 뭐지 그런 말만 네. 그 제재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들으신 얘가 네네. 그렇지 않은 건데 제재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이게 박사학위 논문을 누가 써야 되는 건데 예. 그 음란물은 그건 예외로 봅니다. 예외. 음란물만. 예.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근데 뭐 거의 그거는 모든 여러 번 말씀하셨죠. 네. 나이 제한으로 하면 되지 전체로 제한할 게 아니다. 그거는 이제 아청법 문제고 네네네. 그 아청법은 이제 음란물하고는 관련 없는 거고 네네네. 왜냐하면 그거는 아동들을 실제 뭔가 촬영할 때 거기에 출연시키면서 그때 발생하는 피해, 물리적인 피해를 막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그건 관련 없는데 일반 음란물 같은 경우에 그 누구한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그걸 제재를 하는 법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뭐 피해가 확실한 말만 제재해야 된다는 그 원리를 좀 벗어난다라고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는데 뭐 음란물에 관해서는 제가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뭐 버스는 떠났다. 이미 거의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음란물을 제재하는 법이 있고 그 수위가 좀 다를 뿐이지 그 음란죄나 또는 음란물에 대한 제재는 그건 우리가 털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떨고 갈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네네. 교수님. 그렇다면 이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그 올바른 방향, 올바른 흐름, 건강한 방향은 뭐라고 보세요? 저는 모욕죄를 우선 폐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이 타인이나 사물을 평가하는 거, 타인의 사물에서 자기의 감정과 견해를 그냥 표명하는 것만 가지고 그게 뭐 누군가에게 모욕적이라고 해서 처벌하는 거 이건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한 것처럼 몇 가지 타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줄 것이 객관적으로 정말 명백한 그런 언사들 또 실질적인 차별이나 어떤 폭력을 촉발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언사들 이런 것들은 제재를 해야 되는데 그 제재를 지금 뭐 모욕죄나 뭐 무슨 있는 법 가지고 어떻게 느려서 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왜냐면 그거 쓰면은 자꾸 그게 확립이 되거든요. 모욕죄는 이런 때 쓰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서 모욕죄 고소당한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또 자기가 모욕죄 고소합니다. 그래서 명예훼손죄하고 모욕죄는 저기 재판 가보시면은 이제 아실 수가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맞고소가 많이 걸려 있어요, 항상. 그리고 보면은 다 좀 사회적 지위가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소위 지킬 명예가 있는 분들이 보통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거 서로 말싸움하는데 들어가가지고 체면 세워주는데 지금 국민 세금이
지금 막 투여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세술은 세부대. 그래서 이번에 민주당도 국회의원이 하는 일이 법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럼 국회에서 뭐 지금 다수가 아니라서 힘들어도 정정당당하게 차별금지법 뭐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뭐 차별 언사, 차별 표현 금지법만 가지고 얘기를 하든지 그런 법을 만들자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이제 좀 건설적인 토론이 있겠죠. 그리고 그런 법이 만드는 와중에 뭐 일베 사이트에서 스스로 자제하고 내릴 글들 내릴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봅니다. 예.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다음번에 한번 얘기를 해야겠네요. 왜냐하면 차별금지 법안 자체가 또 다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있는데 네. 그래도 그러니까 저도 그거를 꼭 만들어야 된다는 거는 아니고 네. 만들어야 된다는 건 아니고 지금 모욕죄를 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언사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하고자 한다면 네. 그런 새로운 법을 좀 만들고 그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도 제가 무슨 뭐 표현의 자유에 대한 뭐 신입니까? 이게 이제 국민들이 다 같이 물론 헌법은 이미 만들어져 있지만 또 국민들의 토론 속에서 뭐 다수결로 헌법의 내용이 결정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토론 속에서 결국에 이제 재판관 헌법재판관들이 보기에 이런 것들이 합리적인 표현의 자유의 한계다. 이렇게 내용을 더 채워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국민적인 토론 속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죠. 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차별 언사 금지 조항들 이런 것들은 외국에도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 제가 항상 여기 나와서 하는 얘기는 다 외국에 사례가 있으니까 그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교수님? 네, 그러시죠. 네. 오늘 최근에 가장 그 핫 이슈를 고르라고 하면 손에 꼽힐 만한 일베 사태로 본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서 박경신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